자, 이번 사주는 이제 생목과 사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도 카페에서 한번 언급했던 사주인데, 좀 이렇게 자세히 동영상으로 이제 풀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이 사주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물이 없네. 그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금이 없죠. 세 번째는 이제, 땅이 있는데, 땅이 좀 많네요. 그죠? 근데 땅이 무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진이 있는 거죠. 그죠? 땅이. 이 세 가지 속성에 의해서 이 사주는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속성으로. 그러니까 뭐, 이것만 자세히 이제, 왜 이 없는 거와, 이 두 가지 땅, 이 속성만 하면, 이해를 하면, 생목과 사목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가 다 끝납니다. 생목과 이제 우리가 사목을 공부할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나무의 갑인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존의 논리에서 가장 맹점이 뭐냐면, 이 기계적으로 갑인이란 나무는 인호수를 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맹점이에요. 무조건 인호수를 한다. 근데 여러분이 나무면 여기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은 사막과 같죠. 물기가 하나도 없죠. 그죠? 인호술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되나? 이건 습지죠. 진토는 습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진이란 땅은 물기가 있는 땅. 물기 있는 땅. 이 진토가 물통이잖아요. 물통. 그죠? 물창고. 그럼 여러분이 나무라고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릴까요? 이게. 한쪽은 물이 있는 땅이 있고 한쪽은 사막, 조열한 사막이야. 그럼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다 내릴까요? 얘가 죽어있는 나무라고 그러면 여기에 뿌리를 안 내리겠죠. 그죠? 근데 얘가 살아있는 나무면 이쪽에 뿌리를 내리겠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나무가 바보가 아니다며야. 자기도 살려고 물가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호술이 됐으니까 뿌리가 다 타서 이건 종격이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종으로 봐요. 종. 종격이나 아니면 제다신약으로 봅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사주가 전혀 안 맞아요. 그게 이제 기존 명리들의 논리에서 그 크게 보이는 허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자연을 이해하는 눈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계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인호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 되느냐? 이 사람이 연상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연상의 여자를 만나면 인호술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타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재물이 안 되죠. 그죠? 사막이니까. 누가 사막을 돈 주고 사는 바보가 있겠어요. 그죠? 사막에 그 넓은 사막 있어도 누가 가져요? 아무도 안 가지죠. 그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없어요. 이렇게 넓은 땅이 있어도. 사막과 같은 땅이 있어서. 그래서 연상과 인연을 맺으면 그 연상은 어떤 여자겠어요? 술토가 있으니까 종교 철학적 성향이 많겠죠. 술토로 인해서. 이게 종교 성향이 많죠. 인호술을 화국을 이루니까 더 종교 철학적 성향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상과 인연을 맺으면 세속적으로 못 삽니다. 세속을 떠나서 종교인으로 살 확률이 아주 높아요. 종교인. 그리고 종교인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걸 활인업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살리는 업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왜냐하면 뿌리가 타면서 점점 마르니까 몸이 아픈 걸로 봐요. 그리고 재물이 늘지를 않아요. 이 여자를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세속적으로 살면. 반대로 이제 연하 여자를 만나고 살면, 이 무진, 여기를 이제 연하를 만나면 세속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하를 만나서 이제 이게 신축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또 크게 성장을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큰 나무로 성장을 못하다가 여기서부터 큰 나무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무진이란 땅에 뿌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물도 늘어나는 거죠. 여기는 재물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수성가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뿌리를 내려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겠죠. 이게 결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세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연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상을 만났을 때는 어떻고, 연하를 만났을 때는 어떻고. 그래서 연상을 만나면 이때는 사목이 되는 거예요. 사목. 그래서 이제 종교 철학으로 이제 가는 거고, 무진 땅에 뿌리를 내리면 이때는 생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이런 거 구분 없이 막 인호술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나무의 자연 생태적 상황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사주를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종격이라 아주 그 돈이 많다고 보거나, 좀 죄다 신약이라 차한테 꼼짝 못하고 발발발발 떨면서 산다.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남한테 통제를 받으면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또 이제 해석을 해봐야죠. 그죠? 이 사람이 세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수가 필요해요. 그죠? 너무 조열하니까. 그러니까 없는 물을 찾아서 해외와 인연을 맺거나, 또는 유통업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물론 뭐 수산업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외를 나가지는 않았고 유통업에 인연을 맺어요. 그게 신축대원입니다. 이때. 근데 유통업에 종사를 딱 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요. 유통업 분야에서 전문가. 그래서 이제 하나 또 더 좋은 거는 외국계 회사로 또 스카웃이 됩니다. 외국계 그 유통 회사로 스카웃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지 못하지만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 준 해외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가서도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더 승승장구를 했죠. 그 회사를 가서도.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자기가 필요한 수기운을 이렇게 보충을 하면서 이제 그래야 나무가 크게 성장도 하죠. 그죠? 마르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은 왜 유통업이 좋으냐? 수가 없지만 평생 여기까지 수가 들어옵니다. 그죠? 해, 자, 여기는 수가 없지만 병신 합수를 하잖아요. 이민, 계명. 이렇게 물이 계속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통 분야의 수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를 해도 능력을 발휘해요. 이렇게 평생 대운에서 올 때 가장 크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크게 능력을 발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좀 독불장군으로 일을 했습니다. 독불장군. 또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다신약이 절대 아닙니다. 모양은 제다신약이지만 제다신약의 특성이 아니에요. 일단 왜 독불장군 기질이 있느냐? 첫째, 이 사람은 통제받는 금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대상이 사주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 없어. 사주 내에 글자에서. 그래서 그런 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진, 무술, 이렇게 둘러보면은 넓은 땅만 있고 우뚝 솟아 있는 건 자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꼭 남산 위에 소나무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뚝 솟아 있으니까 독불장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런 형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장이 돼야 돼. 그래야 통제를 안 받고 자기가 장이 될 때 더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큰 매장, 대형 매장의 장, 지점장을 하던가, 또는 지점장을 하지 않고 중앙부서로 불려가서는 거기에서는 이제 전국 지점들을 관리 감독하는, 또 오픈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할 때도 남한테 크게 통제를 받지 않고 터치받지 않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럴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 그런 부서에 가야만 능력을 발휘해요. 이걸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더 정확하게 하자면, 원래 이 사람이 유통업을 할 때 먹는 것에 관련된 유통 분야에서 더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없는 관이 유 형태로도 들어오죠. 진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 천은 되게 알뜰한 사람입니다. 왜 알뜰해요? 처가. 무진의 처가. 이 무진의 처는 무조건 알뜰한 여자여야만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처가 알뜰하냐면, 이 처 입장에서 이게 처죠. 그죠? 무진이 아내야. 그럼 처는 무진인데, 이 여자는 뭐가 재물이에요? 수가 재물이죠. 수.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밑에다가 재물 창고를 깔았죠. 재물. 물통이니까. 물통은 재물 창고잖아요. 물통. 그래서 이렇게 조열하니까 물이 한번 나가면은 증발돼서 사라질까봐 이 사람은 한번 이렇게 소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딱 창고 속에 물통에 딱 담아놓고 뚜껑을 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가 알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딱 판명할 때, 연하의 여자를 만났으면 그 여자는 엄청 알뜰할 텐데, 물론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인연이 좀 짰다는 것도 논할 수는 있는데, 왜 이 사주가 이제 연하의 여자를 만났을 때 알뜰하냐?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한번 돈이 들어가면. 그래서 얼마나 알뜰한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돈으로 화장품이나 옷을 잘 사입지 않아서 본인이 사다 준다. 알겠죠?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알뜰한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알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를 만나야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를 만나서 수의 업종을 취해서 잘 살았고, 이 사주하고 똑같은 여자 사주가 있습니다. 여자 사주. 대우는 다르지만 그 사람은 전기 IT 산업을 남편이 했다가 망했어요. 남편이 IT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이게 화를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재물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주 형태를 취해도 어떤 직업을 갖고 연상이냐 연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이걸 알아야 궁합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